안녕하세요. 리치캣입니다. 저는 투자를 상당히 조용히 하는 편입니다. 제 투자 방식이 여기저기 떠들고 다닐 만큼 특별하지도 않고 또 포트폴리오가 그야말로 심플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제 투자에 대해 가까운 사람들에게조차도 말하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투자를 맨 처음 시작했을 때에는 운이 좋았다 보니 결과가 좋았고, 그래서 가까운 지인 몇 명에게 저의 투자 방식에 대해 말해 주었습니다. 이들도 저처럼 주식하면 집안 망한다고 알았던 사람들이었지만, 다행히 제가 알게 된 것들과 공부한 것들을 공유하면서 한동안은 큰 수익을 내면서 성공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때도 저희 투자 철학과 방식은 지금과 크게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이를테면 경제 뉴스를 매일 챙길 것, 투자 재테크를 알려주는 책보다는 산업 전반에 대한 인사이트를 주는 책을 읽을 것, 우량주를 살 것, 앞으로 10년은 이끌어갈 산업의 원천 기술이나 압도적으로 1등인 회사의 주식을 살 것, 10년은 가져간다 생각하고 투자할 것, 이런 것들이요. 이러한 여러 인사이트를 공유하면서 지인들도 처음에는 엄청난 수익을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연락도 뜸해지고 저와의 투자 관련 대화도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알게 된 사실은 참으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들이 수익을 본 것을 주위에 많이 자랑을 했고, 그러면서 점점 그런 쪽으로 다가오는, 그러니까 수익률만 쫓는 사람들과의 교류가 많아졌더라고요. 결국 주식 리딩방까지 들어가게 되었고, 들어보지도 못한 이상한 종목에 투자를 거액으로 한다든지, 아무튼 저와 함께 하던 초반의 투자 철학과 방향성은 아예 사라지고 더 큰 수익에 대한 욕심과 단기간 몇 배를 벌고 싶다는 조바심에 완전 눈이 멀어 있더라고요. 그 후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예상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운명처럼 다가온 초반의 큰 수익을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기반으로 만들지 못하고 단기간에 한 방을 노리는 욕심과 탐욕의 길로 스스로 걸어 들어간 것입니다. 달콤했던 초심자의 행운이 그들에게는 오히려 더 큰 독이 되어 버린 것이죠. 이걸 알고 저는 한동안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차라리 투자라는 것에 대해 알려주지 말걸. 차라리 애초에 그러했던 것처럼 그들이 아예 경제에 대해, 투자에 대해, 자본주의 원리에 대해 모르고 살았더라면 이라는 죄책감이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후 저는 더 이상 투자에 대한 개인적인 이야기를 주위에 말하지 않습니다. 특히 회사에서는 더더욱이요. 그렇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회사에서 제가 주식 투자를 하는지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간혹 동료들이 주식 투자를 해서 얼마를 날렸다, 코인에서 얼마 날렸다와 같이 급등주나 인버스, 레버리지 두세 배를 하다가 돈을 잃은 것을 마치 영웅담처럼 말하면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듣고 흘려버립니다. 그러다가도 가끔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그런 급등주나 잘 모르는 주식은 하지 말고 차라리 미국 1등주를 꾸준히 매수해서 장기 투자하는 것이 더 좋다. 배당주 투자도 괜찮다라고 소심하게 말해보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상대가 말로는 하지 않지만 네가 주식을 알기나 해? 라는 듯한 무시하는 감정을 그의 얼굴에서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대도 자존심 상한다고 반박하거나 부연 설명을 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그 상황에서 제 말에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물어본다면 저는 아마도 저의 노하우와 알고 있는 지식을 전해 주었겠죠. 그래서 무시하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아도 자존심 상하기보다는 그냥 오늘 너의 그 표정이 너의 복을 찼다 라고 혼자서 속으로 말하고 맙니다. 회사는 남자 직원들이 많은 편입니다. 현실적으로 여자분들이 주식하는 경우가 적다 보니 누구도 제가 주식 투자를 하며 그것도 꽤 좋은 수익률과 안정적인 배당을 받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겠죠. 그러다가 얼마 전 모두가 알다시피 엔비디아가 급등하는 시기가 있었잖아요. 뉴스가 온통 엔비디아 이야기로 도배되던 어느 날 구내 식당에서 팀원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TV에서 나오는 엔비디아 급등 소식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팀 대리가 엔비디아 팀장님이 작년에 꽤 괜찮은 종목이라고 말했던 그 주식 아닌가요? 팀장님 가지고 있다고 했던 라고 말했습니다. 같이 식사하던 팀원들 모두가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기억이 났습니다. 약 1년 전 그 대리와 출장을 가면서 차 안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대리는 삼성전자를 고점에 매수해서 엄청나게 물려있다면서 주식 투자 자체를 비관적으로 생각하며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주식 투자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삼성전자는 시간이 문제이니 언젠가는 오를 것이고 반도체 사이클이 있으니 수익 보고 나올 수 있는 기회는 생길 거다. 그때까지 배당금 받으면서 기다려 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네가 주식을 알아? 뭐 그런 표정으로 저를 바라볼 줄 알았는데 그 대리는 귀를 기울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혹시 주식에 여전히 관심이 있다면 미국 주식을 한번 공부해 보라고요. 그러면서 예를 든 종목이 바로 엔비디아였습니다.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있는데 앞으로 AI 산업 시대를 이끌 주도적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 공부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고요. 대리가 이 대화를 기억해냈던 거였죠. 구내식당에서 함께 식사하던 팀원들 모두가 놀라며 이것저것 저에게 물어오기 시작했어요. 주식 투자에 대해서 잘 말하지 않던 저는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생각보다 주식 투자는 괜찮다. 주식한다고 다 망하는 거 아니고 달러도 볼 수 있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과 노후 준비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이죠. 특히 미국 주식과 배당주 투자가 괜찮다고요. 아무튼 그렇게 간단하게 말하고 식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 자리에 있던 우리 팀 막내는 종종 저에게 주식 투자와 재테크, 돈 관리에 대해 물어오곤 했습니다. 20대 남자인 팀 막내는 아무래도 또래 친구들이 주식이나 코인을 하며 많이 잃는 것만 봐왔었는데 매일 옆에 있는 평범해 보이는 팀장이 주식으로 수익을 내고 자산을 키우고 있는 것이 신기했나 봅니다. 특히 엔비디아라는 종목을 사람들이 잘 모르던 몇 년 전부터 매수했고 수익률이 거의 400에서 500%에 육박하니 저를 마치 대단한 스승을 대하듯 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귀엽기까지 했습니다. 막내에게 투자를 해본 경험이 없다면 미국 주식을 공부해 보라고 했습니다. 얼마간 공부했는지 어느 날 미국의 AI 선도 기술주와 전기차주, 배당주 ETF를 매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꽤 좋은 출발을 했는지 싱글벙글 했습니다. 또 모르겠습니다. 우리 팀 막내가 경험하는 지금 초심자의 행운이 제 지인들처럼 종국에는 더 큰 독이 될지. 그렇지만 이번에는 저도 조금은 더 자신이 있습니다. 자산이 커가고 투자 경력이 생긴 기간만큼 저도 성장했으니까요. 이제는 투자를 처음 하거나 투자에 계속 실패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알려줘야 하는지 더 잘 알 것 같습니다. 예전에 지인들과 저는 특정 종목과 수익률 그리고 하루하루의 등락에 더 큰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일 주식창을 들여다보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조바심 내고 남들에게 뒤지기 싫고 뭔가를 증명해 보이고 싶고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건 다 부질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내 인생 로드맵에서 돈은 언제 얼마나 필요한지 그래서 현재 들어오는 수입을 어떻게 운용하고 키울지 세계 경제와 인류를 이끌 산업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등 긴 호흡으로 투자를 바라보게 되었거든요. 불안함도 걱정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투자를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면 코로나나 전쟁 같은 이슈로 인한 단기적 폭락은 세계 경제와 인류를 이끌 산업의 시기를 당기거나 늦출 수는 있어도 큰 대세적 흐름의 방향을 바꾸지는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거든요. 예를 들어 얼마 전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으로 주식이 폭락한 날 우리 팀 막내가 득달같이 와서 팀장님 전쟁이 나니까 미국 주식도 어쩔 수 없던데요? 폭락했어요 라며 울상을 짓더라고요. 사실 저는 주식창을 잘 열어보지 않으니 그가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폭락한 줄도 몰랐습니다. 물론 폭락을 했다 하더라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겠지만 그래서 제가 말했죠. 전쟁 나면 AI가 더 후퇴될까요? 더 빠르게 성장할까요? 그리고 그 방위산업, AI 산업 분야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나라가 어디인 것 같아요? 라고 말했더니 잠시 후 뭔가 깨달은 밝은 표정으로 횡하니 가버리더라고요. 며칠 뒤 막내가 와서 팀장님 말이 맞았다며 제 말을 듣고 좀 더 공부해보고는 폭락했을 때 추가 매수를 해서 수익률이 더 좋아졌다고 말했습니다. 팀원들에게는 한 통 내겠다고까지 말했다고 하길래 일희일비하지 말고 좋은 종목 매수해서 오래 가져간다 생각하고 경제와 미래 산업을 더 공부하라고 말해 주었어요. 사실 저도 그 덕분에 주식 폭락한 날 추매를 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제가 오히려 막내에게
자신에게 더 고마운 상황입니다. 투자를 막 시작했을 때 투자 마인드 세팅에 큰 도움이 된 이지성 작가의 책 에이트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AI에 지배당할 것인가, AI를 지배할 것인가. 저는 이 문장이 향후 10년의 나의 투자 방향을 결정하는 지침이 될 것이라는 걸 바로 깨달았습니다. 그 방향에 맞게 종목을 선정했고 투자했고 지금도 중간중간 그 문장을 상기하며 포트폴리오를 점검합니다. 세계 경제와 인류를 이끌 산업의 방향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면 단기간에 수익률과 등락에 노심초사하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투자할 수 있어요. 이제 저는 그런 마음을 우리 팀 막내도 가지길 희망합니다. 또 제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길 희망합니다. 물론 제가 마음먹은 대로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 방향으로 이끌어갈 생각입니다. 팀 막내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내용을 유튜브에 남겨야겠다. 막내처럼 누군가에게도 도움이 되겠지만 언젠가 나 또한 방향을 잃고 헤맨다면 그 미래의 나에게도 지금 만드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영상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조금 더 부자 되는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